안녕하세요. 해밀리 헬스에서 건강한 식사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 무무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찾을까요? 대부분은 영양제,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각종 기능성 원료를 떠올립니다. 물론 보충제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건강은 보충제보다 식사에서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제기관의 식생활 권고와 대규모 연구 흐름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입니다. WHO는 건강한 식사의 기본을 채소, 과일, 콩류, 견과류, 통곡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당분, 소금,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을 줄이는 전체 식사 패턴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여전히 피곤할까요? 비타민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유산균도 먹는데 왜 몸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한 가지 성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식사 전체의 구조, 반복되는 생활 습관, 장기적인 섭취 패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즉 건강은 무엇을 추가했느냐보다 평소 무엇으로 몸을 채우고 있었느냐에서 먼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 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속에서 사람들은 늘 간편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식사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을 보고 준비하고 먹고 설거지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반면 보충제는 간단합니다. 한 알 먹으면 될 것 같고 한 포 타 마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 오해가 시작됩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입니다. 기본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한달리는데 벽지부터 붙인다고 집이 튼튼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패턴이 무너져 있는데 영양소 하나를 더한다고 해서 전체 균형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국내외 영양 지침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 1차 예방 관점에서 비타민, 무기질, 멀티비타민 보충제가 심혈관 질환이나 암을 예방하는 데 대체로 뚜렷한 이득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은 예방 목적으로 권장하지 않았고 다른 다수 보충제에 대해서도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이득이 제한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영양제를 먹으면 큰 병을 막을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기대는 근거가 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보충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건강의 출발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건강의 출발점은 여전히 식사입니다. 2019년 란셋에 발표된 글로벌 질병부담 연구는 전 세계 195개국의 식이 위험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강조된 주요 식이 위험 요인은 나트륨 과다, 통곡물 부족, 과일 부족 등이었습니다. 즉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비타민을 덜 먹어서가 아니라 건강한 식사의 이 건축이 부족한 식생활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은 대개 드라마틱한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식사 구조가 누적되어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채소가 늘 부족하고 과일이 부족하고 통곡물이 부족하고 식이섬유가 부족하고 대신 정제된 탄수화물과 당류, 나트륨, 초가공식품이 많은 식사가 계속되면 몸은 그 패턴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은 종종 나쁜 것을 너무 많이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좋은 것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WHO는 건강한 식사에서 채소와 과일, 콩류, 견과류, 송곡물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즉 건강은 빼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채우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식사가 보충제보다 강력한 이유는 식사는 한 가지 성분이 아니라 전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타민 C가 중요하다면 비타민 C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식이섬유가 중요하다면 섬유 보충제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실제 식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끼 식사 안에는 수많은 요소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수분, 각종 파이토케미컬, 식품의 물리적 구조, 소화 속도, 포만감, 혈당 반응, 장내 미생물에 주는 영향까지 함께 작용합니다. 즉 음식은 단순히 성분의 합이 아니라 하나의 복합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정제된 형태로 빠르게 먹는 것과 통곡물, 콩류, 채소가 함께 들어있는 식사로 먹는 것은 몸의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도 당뇨병 식사요법 자료에서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고 콜레스테롤 조절과 포만감, 장 운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흰쌀밥보다 잡곡류, 콩류, 채소 섭취를 늘리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가 강한 이유입니다. 영양제나 한두 가지를 더할 수는 있어도 식사의 구조 전체를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강 문제는 반복의 결과입니다. 매일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얼마나 불규칙한지, 얼마나 식이섬유가 부족한지, 가공식품 비중이 높은지 이런 것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무엇을 특별히 먹을까 보다 평소 식사를 어떻게 구성할까가 훨씬 중요합니다. WHO의 건강한 식사 지침도 특별한 슈퍼푸드나 특정 보충제보다는 매일의 기본 식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통곡물과 콩류를 포함하며 당과 소금과 불건전한 지방을 줄이라는 메시지는 매우 기본적이지만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몸은 가끔 먹는 좋은 것보다 매일 먹는 평범한 것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좋은 보충제를 사는 것보다 매일 아침 식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 큰 변화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가 먼저인 이유입니다. 식이섬유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식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농도 조절과 심내혈관 질환 예방, 포만감, 장운동,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국내 자료에서도 식이섬유는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관리, 대장기능 개선, 혈당 조절,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와 관련된 중요한 식이요소로 다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이섬유는 단순히 몇 그램 먹었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식이섬유는 대개 채소, 과일, 콩류, 통곡물 같은 식품과 함께 들어옵니다. 즉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는다는 것은 동시에 더 좋은 식사 패턴으로 가까워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늘리는 습관은 단순히 숫자 보충이 아니라 식생활 전체를 개선하는 연결고리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통곡물도 그렇습니다. 세계적 연구에서 통곡물 부족은 주요 식이 위험 요인으로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이 말은 단순합니다. 사람의 몸은 정제된 것만 계속 들어오는 환경보다 섬유와 미량 영양소, 구조가 살아있는 식사를 더 잘 다루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충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영양소 결핍이 있거나 임신, 수유, 고령, 질환 상태, 식사 제한, 흡수 문제,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제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엽산, 비타민 D, 철분, 비타민 B12 등은 상황에 따라 의사의 판단 아래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양제는 무조건 소용없다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는 그대로 둔 채 보충제를 만능 열쇠처럼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밤늦게 먹고 아침은 거르고 채소는 거의 없고 과일은 드물고
정제된 음식과 당류가 많고 물도 부족한데 좋은 보충제를 더하면 건강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충제가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본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식사가 왜 중요한지 말할 때 사람들은 종종 구체적으로 어떤 병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식사가 특정 질환을 치료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식사 패턴은 장기적인 건강 위험과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WHO는 건강하지 못한 식사가 비전염성 질환, 즉 심혈관 질환, 당뇨병, 일부 암 등과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건강한 식사는 영양실조뿐 아니라 여러 만성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기본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국립암센터의 국민암예방수칙도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고 권고합니다. 즉, 암 예방 관점에서도 핵심은 특정 보충제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질병관리청 역시 혈당 관리와 심내혈관 질환 예방 측면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과 덜 정제된 곡류, 채소, 콩류를 권장합니다. 이건 역시 한 가지 약이나 한 가지 보충제보다 식사 구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건강의 큰 방향을 바꾸는 것은 대체로 한 알보다 한 끼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한 끼의 반복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한 식사를 해도 버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화 능력, 활동량, 근육량, 수면의 질, 대사 건강, 식습관의 누적 영향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 건강 관리는 더더욱 식사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 그리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이라도 너무 복잡하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는 완벽한 식단보다 지속 가능한 식사여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고민을 하십니다. 그럼 매 끼니마다 완벽하게 차려 먹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식사의 방향입니다. 정제된 것보다 덜 정제된 것, 당류가 많은 간식보다 실제 식품, 빠르게 때우는 식사보다 균형 있는 한 끼, 채소, 과일, 콩류, 통곡물이 부족한 식사보다 그것이 포함된 식사, 이 방향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보충제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제는 특정 상황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모든 영양을 음식만으로 완벽히 채우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식사, 둘째가 보충제입니다. 기본은 식사, 보완이 보충제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5가지 가장 중요한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 아침을 무작정 거르지 마십시오. 아침은 사람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지만 하루 식사 리듬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전의 집중력과 식사 조절이 흔들리는 분들은 아침 식사의 질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을 먹더라도 빵과 달달한 음료만으로 끝내는 식사보다 식이섬유와 단백질, 실제 식품의 비중이 있는 식사가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점은 건강한 식사 패턴의 기본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둘째, 채소, 과일, 콩류, 통곡물의 빈도를 늘리십시오. 완벽한 양을 한 번에 맞추려 하지 말고 빈도부터 늘리십시오. 매일 조금씩 자주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립암센터와 WHO 모두 다채롭고 균형 잡힌 식사를 강조하며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의 비중을 중요하게 봅니다. 셋째, 식이섬유를 숫자가 아니라 식품으로 생각하십시오.
식이섬유 보충제를 먼저 떠올리기보다 생채소, 과일, 잡곡류, 콩류, 해조류가 실제로 식단에 들어오는지 보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도 주스보다 생과일, 흰쌀보다 덜 정제된 곡류와 콩류, 채소와 해조류 섭취를 권장합니다. 넷째, 무엇을 더 먹을까보다 무엇을 줄일까를 함께 보십시오. 가당음료, 지나치게 달거나 짠 가공식품, 지나치게 정제된 간편식 비중이 높다면 아무리 보충제를 먹어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WHO는 당분, 소금,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을 줄이도록 권고합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한 끼를 준비하십시오. 건강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너무 복잡한 식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바쁠 때도 피곤할 때도 여행 중에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한 끼의 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점에서 간편하면서도 식사의 방향을 크게 흔들지 않는 선택지가 필요해집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빨리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생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식 같은 제품을 이야기할 때도 핵심은 동일합니다. 생식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이고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본다면 생식은 이런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사람이 아침이나 한 끼를 너무 무심하게 넘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식사 관리의 도구, 채소, 곡류, 콩류 등 식물성 원료를 보다 간편하게 챙기도록 돕는 실천 수단, 복잡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사람에게 최소한의 방향성을 유지하게 하는 현실적 선택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핵심은 치료가 아니라 식사 패턴의 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건강관리를 하시면서 좋은 것을 많이 추가했는데도 왜 별로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오늘부터 질문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보다 먼저 나는 평소에 어떤 식사로 내 몸을 채우고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날에 한번 챙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 반복되는 식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사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야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함께 나눠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식사의 가치와 무리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건강 습관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